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네. 삐져가 갈라는 거 내가 보시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삐져가. 좀, 안 삐지게 좀 모시고 오세요, 제발. 아니, 아까부터 올라왔어, 같이. 올해는 왜 고구마 안 해주세요? 고구마. 고구마. 할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니요. 직권 못 드릴까요? 지금 고구마 엄청 비싸지 않아요? 올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싼데 너무 비싸면 못 팔지. 예. 아니, 뭐 비싸게 사면 되죠. 하나 덜 주면 되지. 아. 두 개에 5,000원이야, 두 개. 두 개에 5,000원. 아, 2개 5,000원 너무하고, 한 3개 정도는 돼야죠. 3개나 4개 정도. 아니, 다른데 두 개 다 5,000원. 예, 그래도 그거는 싸.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편의점에서 그러지, 진짜 편의점에서. 아니, 맛있었잖아. 일반 그런 데서도 그래요. 우리 총장님.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아, 제차하는 것도 원래. 거기는 소규모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박스 팔잖아요. 그럼 그렇게 팔아야 돼요. 근데 하루에 한 3-4박스 팔면은 3개 5,000원이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길이 겨울에 내리라. 12월달 하면요. 좀 안 좋아. 이게 아까는 좀 궁금하고 막 일찍 사야지. 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좀 이렇게 땡길 때 막 해야지. 요새 저거 보세요. 붕어빵 잘 나간다고요. 붕어빵이 작년에 완전히 죽었어요, 상사가.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에도 붕어빵 가게가 많이 문 닫았어. 그래가지고 하나 있다가 2개가 됐는데 줄 서서 먹으면 맨날. 빵천을 갖다가, 빵천을 2개를 갖다가 한다니까요. 막 장사가 막 그냥, 응? 논하는 거, 거기는. 대한민국 나의 조국. 예. 아유, 그 조국 조민 아이 왜 그 좋은 얘기에다가 XX. 아니 여기 조국 하면 그 이름이 같이 오버랩 돼갖고 열받아. 진짜 그래도 쓰레기들이 아이 왜 우리 조국을 갖다 그 쓰레기하고 비교를 이거 따로 오셨나 보다. 진짜 노래 입에 붙어가지고 가세요. 수익 창출 진짜 해주셔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해야 돼. 같이 올라가시도 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교안 대표님 오셨어요. 우리 총장님은 싫어서 또 우리 총장님 또 인상 굳게 주셨어. 달라졌어요. 사과하고. 관심 없어. 국가 발라탄스가 관심 없어. 박 대통령을 갖다 구할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는데 입 다무세요. 입 다무세요. 대통령을 막지 않고서 나한테 믿기 자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와서 부정선거를 내니까 자유한국당 당선 그때 부정선거 조용히 해. 반말이야. 언제 왔다고? 그가 무슨 말입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아니 박 대통령 계실 때 첫 번째 국무총리 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그 검찰 청구로부터 보고받으셔서 안 보내셨어요. 무슨 복을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김순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무슨 복을 받았냐고요. 국무총리 때 국무총리가 재직하실 때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최순실 씨 공소장. 내가 총리 때 무슨 탄핵이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차분하게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끼지 마세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계실 때 이제 최순실 씨 공소장 보셨습니까? 보고 가셨죠? 최순실 공소장은 나중에 아니까 수사 마친 다음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받으셨죠? 내가 총리 때는 어느 시점을 얘기해야죠, 정확하게. 아니,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최순실 씨 공소장 제일 말미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나중에 내가 보고가 아니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계실 때 국무총리 때 보고 받으셨죠. 타이밍이 내가 탄핵 받기 직전까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탄핵 전에 그런데 12월 9일 날 그런데 거기서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이 왜 총리에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관계 문제인데 더구나 최순실 씨 공소장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는 한 줄은 있어요. 최순실이 제가 제 말씀 다 최순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제 듣고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때 이제 공모회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 국회에서는 그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 증거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전직 이제 국무총리 계실 때 그 내용을 사실은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왜? 대통령 탄핵 결과적으로 알았다면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알았죠. 시기 문제는 훨씬 뒤고. 근데 하여튼 알았으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국무총리 계셨을 때 그 내용이었으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갖다가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검찰 특검은 좀 나중에 움직였고요. 아니에요. 수사를 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수사가 끝나고 나서 재판 회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탄핵 결정을 한 거예요. 특검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게 뭐냐면 최순실 씨 특검이 아니라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최순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공소장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공모하라고 그거 가지고서 그 내용이 최순실 씨 공소장 그 자체가 국회에서 12월 9일날 2012년 12월 9일날 탄핵 소추할 때 그 증거 삼았어요. 그걸요. 자료로. 근데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뭐랄까. 제출했으니까.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는 국무총리를 하셨고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더구나 검사를 하셨고, 그럼 법률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죠. 법률 전문가시니까 과연 이게 그 탄핵 소추에 관련된 그게 그 증거가 제시됐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의 증거는 지금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판 정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에요. 법원의 자료들은 증거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일이고 헌재의 결정은 증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헌재 문제가 아니라 탄핵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목소리를 안 내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괜찮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옆에다 말 좀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아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는 국무총리에 계실 때, 현직에 계실 때, 최순실 씨 공소장의 탄핵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 공모라는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것이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나중에 결국은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알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대응을 했죠. 근데 그건 보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검찰이 우선 총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요. 직접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용은 들었어요. 그렇죠. 국가원수가 탄핵되는 상황인데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총리한테 보고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있나? 다 가만히 계세요. 거기서 충분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도 설사 대통령께서 잘못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 형사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그 국가적인 문제, 즉 헌법 84조에 의해 가지고 그 내후 외환죄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여라는 한 줄만 가지고서 맞아요. 그걸 잘못된 집어넣었어요. 탄핵.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하실 때, 권한 대행하실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 12월 9일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 12월 11일인가 16일인가 하여튼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에다가 이 국회 탄핵 소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후보에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노무현 때는 법무부가 그 당시에 노무현 그 탄핵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100몇 장이 일해가지고 반대 아주 그걸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권한 대행하실 때 그 법무부는 그냥 뭐라 했냐면은 이 자체를 갖다가 그 반대나 어떤 그 탄핵의 부당성을 한 번도 언급한 게 없어요. 한 줄도. 헌재의 요청에 대한 것이었는데 헌재가 요청한 것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변도 그것에 대해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하실 때 그 헌재 국회 탄핵 의견에 대한 소추 의견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달라. 근데 법무부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사례를 봤을 때 노무현 탄핵 때는 그 100몇 페이지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냥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제출했다고요. 근데 그 권한 대행하실 때는 그 법무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차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절차에 대해서만 그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는 문제가 없다. 강하게. 실은 그게 헌재에서는 없었다는 말은 없었을 것이고 절차에 대한 설명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분명히 대통령 권한 대행하실 때 법무부에서 보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자체가 그건 사실은 증거도 없고 전부 다 사실적인 것 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때는 또 왜 안 하셨냐 이거죠. 헌재 결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은 다 막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하면서 1차 수사 기간 중에 수사가 안 됐다. 더 하겠다. 연장 신청한 걸 제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과연 그걸 영장을 기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도한 수사라는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그걸 막았어요. 또 청와대 압수하겠다는 것도 제가 기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헌재에 소추가 되고 헌재 결정이 이제 있었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탄핵 결정할 때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기소했고 법원이 아마 재판 중이었을 거예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을 해놨는데 원인이 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권한대행께서 그 충분하게 그 법률 전문가로서 그 이의 제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 갖다가 충분하게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하질 않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2017년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이요. 헌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마녀 사냥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 당시 바로 헌재에서 판결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때 종합청사인가 그 재난본부의 그쪽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청사에서. 그 발표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존중한다. 따른다는 말 아니야.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신 무슨 얘기냐면 충분하게 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한대행에서. 그러면은 당시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다 막을 수 있었고 또 법률 정보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막냐고요? 아니, 제가 이제 그거는요. 충분한 위치에 있으셨어요.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었어요. 총리 거쳐서. 국무총리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자, 뭐 그거는 대통령이 차라리 막았어요. 자, 그거는요. 예. 대통령이 그 당시 더 권한이 더 정지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고 못하는 부분을 제가 못했어요. 못한 점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말씀하시죠. 그게요. 그래서 이제 2016년 3월 10일 그날 발표하신 성명서 내용.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민족과 그다음에 또 더 크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누구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까? 절차나 모든 걸 보면 지금 보면 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은 받지 않았고 국정원도 없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탄핵 84조도 적용도 안 했고 그 다음에 2010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은 26가지 그 증거 중에서도 거의 다가 다 거짓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순실과 공모하여 한 줄. 그거는요 헌법재판소 당시에 이 공보관 배보윤 판사가 양심선 한 명입니다. 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얼굴을 들 수 없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잘못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있겠죠. 충분하게. 그러나 이 역사 앞에서 저는 권한대행께서 정말 결제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크게 일어서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짝이었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 또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정치적인 부분, 헌재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또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걸 맡아가지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내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고, 근데 우리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탄핵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건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2020년도 4.15 총선.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2020 4.15 총선은 부정선거, 완전히 부정선거예요. 예, 그렇게 봅니다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정선거라고 본다는 게 그 말이죠.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나는 법률적으로도 부정선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정선거의 현재 핵심적인 증거들. 예. 그 증거들이 이제 뭐냐면은 사전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전자개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당대표 계실 때 예. 사전선거를 많이 독려를 했어요. 맞아요. 문자로 그냥 전 국민들한테 사전선거라고 다 독려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모르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저렇게 무너져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몰랐던 것을 제가 사고도 하고 국민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4.15 총선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실시가 된 재검표 때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표가 나온 거예요.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데 재검표라는 게 투표했다가 개표했는데 당사자가 이제 이의를 하니까 다시 접어놓은 거 아닙니까? 봉해놓고 나중에 연 거죠. 그러면 열었을 때 그 투표용지에는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검표할 때 보니까 그건 투표한 사람의 투표용지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보고 그 즉시 4.15는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기 했죠. 증거가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4.15 이후에 1년 2개월 뒤에 얘기했냐 해요. 저는 증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추측만 추측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나는 서칭을 했었고, 마침 이제 재검표가 나와서 재검표 될 때 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어요. 그러면 2024년 총선 끝나고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서 많이 튀어나왔어요. 예. 진짜 많이 나왔고, 예, 예. 당시에 이제 추모했던 많은 이 후보자들이 예. 이제 그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그런 소송을 선거 당했어요. 무효 소송을 했죠. 근데 당시에 당대표로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당 차원에서 이거를 그건 제가 물러난 뒤죠. 당대표 아니, 물러난 뒤. 그게 이제 원래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그만두신 것이 4.15 총선 이후에 그만두셨는데 4.15 총선 개표한 날, 개표한 날이요. 대표 결과를 보고 제가 네. 사퇴를 책임을 지겠다. 개표한 날. 개표한 걸 보고 그날 밤 11시에 이제 우리 이제 졌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데 나왔어요. 싸워주셔.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그 자유한국당 그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는요, 부정선거에 붙여도 꺼내지 말라. 내가 아니요. 그 당이 그렇죠. 이준석이 그랬죠. 꺼내지 말라. 예. 그리고 전부 다 본인들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이제 제3자를 내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도 그때 당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이 같은 편이 아니었는가 자체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거를 아주 가만히들 계세요. 그거를 지금 내 후회한다. 그 얘기한 사람들이 주로 밤이당 출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암과 같다. 다 쫓아내자. 내가 그러고 있죠. 그 4.15 총선 끝난 다음에 내가 물러난 뒤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은 내가 본 그 재검표 결과는 이게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 캠프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 방송도 했고 또 그게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도 개선도 제가 제도 개선안을 8개를 내고 이렇게 나가자. 근데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이준석이가 대표로 있으니까 뭐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재검표한 현장도 가보지도 않은 놈들이 또 그 재검표가 되기도 전부터 4.15는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자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친구들 같이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참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준석의 등의 행태, 바른미래당의 행태는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내가 싸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싸우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내가 그때그때 사죄드리고 있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대표님은 이제 국무총리도 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권도 하셨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자원이시죠. 예. 자원인데 그러면은 큰 자원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첫 번째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예. 정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예. 라고 뭐 기자회견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게 없어요.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번 사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마이너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제가 할 건데 다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겠다. 다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요. 제 얘기 글 쓰는 거 이런 걸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면식이 없는데 장관으로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그분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사실 존경합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부 다 개혁 정책이었어요. 그런 개혁 정책을 하시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당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몇 년 내에 다음 저 대선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분의 완전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렇게 지금 실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적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대표님처럼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인 큰 어떤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이 깃발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 깃발 든 데서의 중요한 게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그러면 과거는 정말 잘못있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결제하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확고한 결심과 각오를 하신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 출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밖에서는 밝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당에 들어가서 당도 바로 세우고, 당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나가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는 과거를 갖고서 계속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워낙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들이 정말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이 호응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 황교안 전 대표께서 그런 결제하자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반드시 할 겁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예,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제가 최소한 30년 우리가 자유우파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사회주의 동체국가로 가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지금 30년 집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권 뺏기면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 힘을 합친다면서 악수 한번 하시죠. 결자 해지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서로 힘을 합친다면서 악수 한번 하십시다. 예. 박수. 예, 박수로 우리 한번 그때 하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합시다. 그때 하시면 아니요, 잠깐만요. 그때 대표께서 잠깐만요. 대표께서 그때 진짜 결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때 악수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네. 잘 보시고. 우리 이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국보원이라고. 아니 정말 이 대한민국 살리신 분이에요. 아스팔트 최초 국보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국민운동본부 네. 나중에 하고 네. 다시 하고 네. 지금 일단 악수부터 하세요. 네, 이거는 그냥 악수. 만난 걸로. 인사도 못하나. 네, 인사도 못하나. 30년 목표로 하나다. 황교안 대표님, 김세희 대표님 최고위원으로 꼭 좀 밀어주세요. 가로 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님 최고위원으로, 황교안 대표님 당 대표로. 왔는데 저같이 민경. 민주 지키는 이분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먼저 좀 하고 갈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해도 풀고 좋죠. 저희가 양보합니다. 네. 저희가 양보했습니다. 007 JB님 슈퍼 스티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공수리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명예회복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목소리 낼 때 못 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래도 황교안 대표님께서 조곤조곤 말씀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저는 기쁩니다. 어쨌든 네.
근데 이게 저희들은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위해서 저렇게 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 실질적으로 당대표나 권한대행 때 해야 될 일을 못했잖아. 네. 네. 근데 아니 근데 잘하셨어요. 근데 요즘 한교안 대표 진심은 느껴져요. 근데 자리를 이제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안 해. 아니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이때까지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걸 못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목소리를 냈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들어가도록 해야죠. 아니 어쨌든 다 그게 다 들어갔잖아. 나온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이 들어갔잖아. 무서워하는데 감옥을 딱 갖다 나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 영웅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오랜 잡혀가는 판에 아니, 그래 오랜 아니, 시기 동안 우파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정치인이 저 정도면 엄청 솔직하다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리가 통째를 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기대하고 지켜봅시다. 예, 지켜봐요. 속은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 잠깐 침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침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을 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무서워하면 안 된다니까. 찐 오파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걸 무서워. 제가 침묵을 한 적이 있다고. 갈 때는 가고 예. 또 싸우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주현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어쨌든 지금 간첩들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간첩에 맞서 싸워주는 사람을 우리가 밀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한 우타가 와가지고 자꾸 하면 안 하면 헷갈리니까. 아니고 아니, 우리 공화당에 나간 사람들도 잘못이고 이제 양보하신 거지. 한교안 대표 가시고. 네. 여태까지 사는 사람이야. 정렬해서 올라가. 네, 우리도 올라갑시다. 위고 투게더 샤갈님 안녕. 들국화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는 안 속은 사람이 없어요. 네, 마리아제님 안녕하세요. 운전 중이시군요.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전. 그런 아이들 쓰는 애들이 3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녀 사냥식으로 우리가 정말 당한 거잖아요. 우리 대인배 국본 총장님. 아니 우리 총장님도 진짜 그때 다르게 했으면 목소리를 이제 낮추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안 계시죠. 진짜 대한민국 살린 우리 총장님. 진짜 총장님 아시는 분들 알아요. 근데 권력을 하고 손을 안 잡으니까 맨날 이런 거야. 우리 언니도 오셨고. 우리 스님이 맞는 말씀 하셨나요? 예, 다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정말 당한 거예요. 내를 드리고. 그런 걸 얘기하면 뭐해. 맞아요. 좌파들은 거짓말도 당당하게. 예, 범죄자 시켜주는 좌파들. 당했잖아요. 무기력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태극기 휘날리네. 요렇게 잡을까? 옆으로 잡을까? 네, 음지서 잡는 게 좋아. 에? 음지서 잡는 게 바질이 좋아. 아, 그래요? 이거 올려야겠다. 아이고.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올라가. 예, 저기 이렇게 놔두게. 예. 올라가서 참배 드릴게요. 참배 안 하세요? 따라가실래요? 가야지. 여기서 한번 해서 찍을게요. 내렸을까요? 내렸으면 아니 좀 내려오세요. 왜냐면 저 이 사람이 내려오니까. 얘가 보여야 되니까. 얘가 보여야 돼. 두 번째 칸. 끝까지 내려오셨어요. 아, 그래야 잘 보여요. 네네. 우리 여사님. 잠깐만. 총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예, 예. 그래. 아니, 거기 계세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아, 너 내주하는데. 아니, 거기 위에 올라가요. 위에 바로. 그렇지. 위에 있으면 딱 되지.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찍고, 또 하나 더 찍고, 한 번만 더. 권총은 선대의 단체. 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은 뭐 한교안 역시. 전 대표하고 나는 빠졌네. 아니, 하세요. 따로 하세요. 아니, 저 사진 하나 개별적으로 찍을래요. 여기 아주 멋지시네. 하여튼 뭐 우리가 한교안 대표한테 당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물론 한교안 대표가 또 당 대표로 나온다는 출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민중 대표님이 일침원에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당 대표가 되든가 국민의힘에 뭔가 대표가 되든가 저 하면 진심으로 빌었어요. 우리 김세희 대표님 최고위원으로 예 오늘 정말 많이 빌었습니다. 김세희 대표님 최고위원으로 예 최고위원 해야 돼. 자리가 있어야지 이게 힘이 받아. 우리 총장님도 뭔가 하셔야 돼. 한교안 대표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원래 총장님이. 맞습니다. 민경욱 대표가 진짜 잘못한 거라고. 민경욱 나 진짜 욕 안 한다. 새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하게 쉬세요. 선배 안 하세요? 나는 다 했잖아. 아, 먼저 오셨지? 아니, 다 했어. 007 제이비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려요. 아까 인사 한번 드렸는데, 그때 채팅이 없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누가 똥물 안 뿌리도록 잘 지켜주세요.
예, 올해 제 소원은 정말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우리 아이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김세희 대표 최고위원 빌었어요. 제가 어딜 가나. 아, 진영준님 순진하시다고 정치,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님은 정치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법 공부만 하고 그냥 총리 하셨잖아요. 너무 몰랐던 거지. 예, 정치 자체를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목소리만 잘못 내면 뭐 다 끌려가는 판이었으니까 며칠 전에 대대적인 사면도 있었고 저희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김세희 대표님 최고위원 되시고 우리 국본총장님도 정말 아스팔트에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지키신 분이거든요. 예, 자리를 달라면 그렇지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본총장님이랑 김세희 대표님 보면. 네, 입벌구 소탕님, 김세희 대표님 잘할 수 있는 우파. 예, 뼛속까지 우파입니다. 김세희 대표님. 네. 오늘 한교안 대표님이랑 총장님 두 분 차분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들을 수 있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 말뚝 박을 그런 적이 안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교안 대표님이 정말 당대표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 마인드를 믿고. 예. 그 전에 박았던 거에 그런 때만 있습니다. 아, 자유 대한민국 노래가 자꾸 부르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유일하게 한교안 대표가 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거지. 시기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조금 내주셨으면 정말 감사했는데, 정기구독 후원 18770665 샤갈린 짱! 샤갈린 정기구독 후원 감사합니다. 네, 윤지님 좋은 시간 좋은 방송. 여기는 가세현 스포츠즈입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가세현이랑 스포츠즈 올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지현정님, 김세희 대표님 같이 싸울 수 있는 애국투사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힘듭니다. 같이 갈 수 있고 우리 국본총장님도 올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이랑 같이 일하면 어떻게 그런 재선되기 하지 마. 알았어요. 나가지만.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말 저 사람이 무릎 꿇고 석고대자하는 마음으로 석고대자하고 정말 결제해서 정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네. 박근혜 사과하고 뭐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건 부담. 네. 근데 눈치를 보는 거지. 어느 정도 주사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만약에 대표되면 아, 부방대시구나, 입벌구 소탕님. 네. 어쨌든 한 마음으로. 그래서는 초청도 안 하잖아. 그때 총장이 초청도 안 했잖아. 아, 이제 나중에 있으면 초청하실 거예요. 비비안니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 시작했습니다. 아, 어쩌냐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몸을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데, 예, 오고 나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길 잘했어요. 당연하지. 예.